1년 전 광주 도심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동굴이 군사용 유류 저장고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지도가 공개됐고 탄약고로 쓰인 동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싱크홀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또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사흘 만입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온 KTX 광주역 진입 문제를 놓고 광주시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 연안에 적조가 발생해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떨어지는 9월 초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이맘때 광주 도심에서 일제시대 군사시설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동굴을 발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뒤로 연구가 진행됐는데 이 동굴이 일본군의 기름 저장고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일제시대 때 광주 지역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취재진이 이 지도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 실제 탄약고로 쓰였던 동굴을 추가로 또 발견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된 일제시대 군사용 지하동굴 3개. 가장 긴 동굴이 80m로 국내에서 발견된 일제시대 동굴 가운데 가장 길고 보존 상태도 좋았습니다. しっかり日本のは1944年から45年にかけて作られたものは結構資材がなくなってきて素彫りの状態、コンクリート一部に使ってて素彫りの状態が多いんですけども、こちらのはもうきちんとしたコンクリート構築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 지금까지 용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이 동굴이 유류 저장고라는 걸 뒷받침하는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주백 교수가 일본 방위성 자료실에서 찾은 1945년 당시 일본이 제작한 광주 항공기지 지도입니다. 광주 비행장 주변으로 유류 저장고 3개가 포진해 있는데 발견된 동굴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비행장 유류 저장고와 삼각형을 이루는 위치에 탄약고도 있었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정말 민가 한복판에서 동굴이 나옵니다. 탄약고로 쓰였다는 이 동굴 역시 한 번도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수십 미터 정도로 상당히 길이가 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 일본이 광주 도심에 비행장과 유류 저장고, 탄약고까지 구비해두고 전쟁 대비를 했던 겁니다. 미군과의 전쟁을 위한 시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주는 최소한 광주 전남 지방의 지휘소 내지는 중심 요충 기지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류 저장고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탄약고 위치까지 새로 확인되면서 광주 도심에 포진해 있는 일제의 흔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도 지반 침하 현상, 싱크홀이 나타났고 최근 비가 많이 내려서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다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 바퀴가 도로 한가운데 뚫린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도심 한복판에 생긴 싱크홀. 풍암동에서 싱크홀이 발견된 지 불과 3일 만에 이곳 월곡동에서도 사람 한 명이 빠질 정도 크기의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였는데요. 트럭이 푹 저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부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주차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도로 밑을 지나가는 오래된 오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주변흙이 떨어져 나가 구멍이 뚫린 겁니다. 지난번 싱크홀은 응급복구라도 빨리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6시간 이상 방치됐습니다. 더구나 안전 패스를 친 뒤에도 응급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좀 처리할 겁니다. 지금 업자들이 지금 준비 과정에 있어가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도로 밑에 깔린 전체 상하수도관 7,700km 가운데 3,000km에 달하는 40%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흘 새 광주 도심 도로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면서 노후 상하수도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연안에서는 올해도 적조가 발생했습니다.
적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여수 금오도와 고흥 나로도 사이에 있는 보돌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7시를 기해 이곳 전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여수 보돌바다에서 밀리리터당 평균 500개체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해역은 최근 적조생물이 성장하는 데 최적의 조건인 24도에서 25도의 수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조량이 늘어날 경우 적조생물의 개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남해안 지역에 남풍이 불고 있어 양식장에 있는 여수 내만 해역까지 적조가 밀집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여름철 고수온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육지에 많은 육수가 유입돼서 그로 인해서 집적이 되어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년 적조를 겪어온 어민들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조류에 따라 간혹 양식장 인근까지 적조띠가 희미하게 관찰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행여나 불똥이 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단가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고기를 중매인들이 사러 오질 않으니까 또 이제 타격을 좀 입을 수가 있죠.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정화선에 분말 황토를 싣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수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9월 초까지가 적조 확산의 고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호입니다. 가을 장마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사 복통 증세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 병원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살모넬라와 황색 포도알균, 병원성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세균성 설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집중호우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9월에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어온 KTX 광주역 진입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KTX 광주역 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 편익과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론 수렴 절차로는 광주권 KTX 운행 방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뒤 백인 시민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호남 고속철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광주역 진입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YMCA 릴레이 1일 단식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광주 YMCA 이사와 직원들은 오늘 오전 금남로 알라딘 서점 옆에서 무기한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단원고 김유민 학생 아버지 김영호 씨의 목숨을 건 특별법 촉구 단식이 40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역 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민영화가 예정돼 있는데 경영 성과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주권도 강화해 나갈 거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제2비 금융지주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는 광주은행.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광주은행은 제2비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민영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를 계기로 광주은행은 금융주권과 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에 위치한 은행 전산센터를 내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 본점으로 이전해 12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해마다 28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의 경영 성과가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당기 순이익의 10%를 해마다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에 본점을 두고 광주은행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향토은행으로서 소임을 더욱 충실히 이어갈 것입니다.
28%에 불과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텃밭에 대한 영업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지점을 폐쇄한 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오는 11월 혁신도시에 문을 여는 한전 신사옥 입점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많은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장학호의 출범 2년차를 맞이한 광주은행이 오는 10월 민영화를 기점으로 변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시 서구 무진로에서 오리를 싣고 가던 48살 송모 씨의 1톤 트럭이 넘어져 송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실려있던 오리 수백 마리가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망치는 오리를 붙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 일대에 3시간가량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송 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보훈병원의 전산 시스템이 오늘 오전 한때 마비돼 환자와 보호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훈병원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쯤 병원 전산 시스템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처방전과 영수증 발급이 중단됐고 복구될 때까지 1시간 동안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전산 시스템의 데이터가 갑자기 엉키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김영란 전 대법관 초청 강연 행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미래연구원은 창립 기념 강연자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초청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